있잖아요. 우리 뭐 했었냐면 물질이 성질이 바뀌는 화학 변화에 성립되는 규칙성, 그 규칙성을 설명한 걸 우리가 법칙이라고 하는데 이 화학 변화에 성립되는 법칙 3가지 배웠어. 그래서 자, 기억나는 법칙들 얘기해봐. 3가지. 첫 번째, 그렇죠. 질량은 아무리 화학 변화를 해도 항상 보존되는 거야 라고 하는 질량 보존 법칙. 자, 질량 보존 법칙은 물리 변화에만 성립돼, 화학 변화에만 성립돼, 둘 다 성립돼? 네,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되지 않는 변화는 존재할 수 없다. 그래서 모든 변화에 질량은 항상 보존되는 거야. 자, 질량이 항상 보존되는 이유. 그쵸. 물질이 변하더라도 그 안에 있는 원자의 종류와 수가 항상 일정하기 때문에 질량은 변할 수 없어. 자, 그러면 이 질량이 보존되는 걸 내가 실험을 통해 확인하고 싶은데 확인할 때 뚜껑을 열고 실험해도 확인되는 게 있고 뚜껑을 닫고 실험해야만 확인되는 경우가 존재해. 뚜껑을 닫고 실험해야만 확인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 기체가 들어가거나 나가는 경우. 알겠어? 이때는 마치 질량이 변한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들이 생기는데 대표적으로 어떨 때 뚜껑을 덮고 해야 되냐면 태우는 연소 실험할 때가 뚜껑을 덮어야 되는 대표적인 경우야. 자, 그 중에서 내가 태울 거야. 금속을 태워요. 그래서 아까 써봐 라고 했던 게 구리 태우는 거야. 맞아? 자, 구리를 태울 건데 구리가 맨 처음에 20g 있었다고 쳐. 그러면 이 구리가 타면서 누구랑 결합하니? 산소와 결합을 해. 그러니까 마치 얘가 산화구리가 될 건데 산화구리가 되면 질량은 구리보다 뭐해져? 구리보다 산화구리의 질량이 뭐해져? 뭐해질까? 늘어날까? 줄어들까? 늘어나는 것처럼 느껴지죠? 24g 됐다고 쳐. 그래서 순수한 구리일 땐 20g이었는데 산화구리가 되니까 24g이네? 질량 보존 안 되는 거 아니야? 늘어나잖아. 이거 늘어난 거 아니죠? 이거 4g은 어디서 온 거야? 그쵸. 산소가 4g만큼 들어가서 질량이 증가한 것처럼 착시 효과가 있는데 우리가 질량이 증가한 거라는 게 아니라는 걸 확인하려면 구리 태울 때 어떻게 태워야 돼? 유리병에다가 불이 넣고요. 태우기 전에 뚜껑을 덮어놓고 태우시면 질량의 변화가 없다는 거 확인할 수 있다. 알겠어? 자, 그런가 하면 비금속 태울게요. 자, 금속을 태우면 질량이 늘어난 것처럼 느껴질 거예요. 비금속을 태우면 질량이 줄어든 것처럼 느껴져요. 자,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나무를 태우던 양초를 태우던 상관없어. 똑같이 태울 때는 산소와 결합하는데 비금속은 대부분 수소와 탄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타면서 이산화탄소라는 기체와 물이라고 하는 아이가 생기죠. 그래서 물론 일부 재나 그을음 같은 것도 생겨요. 자, 그랬을 때 얘가 100g이었는데 얘가 10g 결합했어. 그래서 양초가 탔어. 그래서 얘 40g 생기고 얘 70g 생겼어. 뭐 이런 얘기죠. 맞아. 근데 실제로 태울 때 뚜껑을 열고 태우면 이산화탄소라는 기체는 밖으로 빠져나가요. 그래서 질량이 마치 뭐한 것처럼 느껴져? 감소한 것처럼 느껴져. 그래서 비금속을 태울 때도 질량이 변하지 않았다는 걸 확인하려면 뚜껑 덮고 태우시면 질량의 변화가 없다는 걸 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질량은 절대로 변하는 거 아니야. 단지 변한 것처럼 착시가 생길 때가 있으니까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뚜껑 덮고 실험하면 가능해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요. 뭐였어? 두 번째. 일정. 성분, 비, 법칙 이거죠. 자, 여기서 말하는 성분 B는 변하지 않고 항상 일정해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성분 B는 무슨 B를 얘기해? 무슨 비? 질량. 그래서 일정 성분 B의 법칙은 하나의 화합물을 만들 때 그 화합물 속에 있는 각각의 원소가 결합하는 질량 비율은 변할 수 없다 라는 얘기야. 그래서 너희 알죠? 수소와 산소가 만나서 물이 될 때요. 수소와 산소의 질량 비율 몇 대 몇? 1대 8대 9의 질량 비율로 결합할 수밖에 없다. 왜? 하나의 물을 만들 땐 언제나 수소는 2개, 산소는 1개가 결합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합하는 원자의 종류와 개수, 비율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질량비가 일정하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질량비는 변할 수 없어. 그러니 내가 수소 3g을 완벽하게 다 태워서 물 만들고 싶어. 물 몇 그램 생겨? 27g 생겨. 왜? 수소가 3배 많아졌으니까 생기는 물의 양도 3배 같은 비율로 커져야 돼. 알겠습니까? 이런 얘기.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무슨 법칙? 기체 반응의 법칙. 자, 기체 반응 법칙은요. 조건 있죠? 반드시 누가 반응할 때? 기체가 반응해서 기체를 만들 때만 성립되는 법칙으로 이때 뭐가 일정하다? 네, 반응하는 기체 부피비는 항상 변하지 않고 일정한 거야. 그러니 하나의 질소 기체와 3개의 수소 기체가 반응해서 2개의 암모니아라고 하는 기체 만들어요. 이렇게 반응 물질도 기체만, 생성 물질도 기체만 있을 때요. 항상 반응하는 부피비는 일정한데 부피비 어떻게 알아요? 부피비 어떻게 알아요? 얘는 부피비가 몇 대 몇 대 몇이에요? 어떻게 알았어요? 앞에 있는 개수 비가 그래서 반응하는 기체 부피비예요 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죠? 앞에 있는 개수비가 반응하는 부피비예요. 되겠어? 그래서 내가 암모니아를 20ml 만들고 싶어. 그러면 질소 몇 ml에? 10ml에 수소 몇 ml를 넣으면 돼? 얼마? 30ml를 반응시키면 얘네들이 암모니아 20ml 만들어. 얘네들이 반응하는 부피 비율이 1대 3대 2기 때문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되겠어? 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두 번째 타임에 여러분들이 두 번째 단원에서 배웠어요. 자,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질문 받죠? 지난 시간에요. 우리 질문 어디까지 받았는지. 자, 36, 37회에서 질문할 거 있는 사람? 몇 번? 6번이요. 자, 그리고 밀폐 용기 안에서요. 종이를 연소시킬 때 밑줄 종이 금속이야 비금속이야? 자, 비금속 태우면은 무슨 기체 발생해? 무슨 기체 발생해? 이산화탄소요. 정신 차리셔야죠. 비금속을 태우면 대부분이 물과 뭐가 생긴다? 이산화탄소가 생긴다. 그랬을 때 이산화탄소가 날아가기 때문에 열려져 있는 공간에선 질량이 감소한 것처럼 느껴져. 자, 근데 밑에 있는 그림 봐. 뚜껑 열렸어, 닫혔어? 뚜껑 닫혔어요? 닫힌 거예요? 자, 밀폐된 용기라고 되어 있네요. 네, 그러면 질량이 변할까 안 변할까? 안 변하죠. 자, 그럼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걸 찾아보세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기억. 연소 전후 산소 분자의 총 개수는 변하지 않는다? 자, 오명아, 예를 들어서 어떤 애를 태운다고 치봐. 자, 우리 같은 경우에는요. 구리 태웠다고 쳐볼까요? 구리를 태우기 전에 산소 분자가 몇 개 있었어? 1개. 근데 다 태우고 나니까 산소 분자 있어 없어? 없죠. 산화구리로 바뀌었죠. 되겠어? 그러니까 태우기 전과 태운 후에 산소 분자수의 변화가 없다. 맞아 틀려? 틀린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산소를 사용하기 때문에 산소 분자수는 변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 오른쪽 용기에 들어있는 산소 분자수는 반응하지 않고 남아있는 물질입니다 라고 했는데 태우기 전이 왼쪽, 태운 후가 오른쪽인데 오른쪽에요. 산소 분자 보여 안 보여? 보이죠? 얘는 다 태우고 남은 산소예요. 내가 여기서 종이를 다 태운다고 해서 이 교실에 있는 산소가 없어지면 우린 죽어요. 알겠습니까? 타고 일부는 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열린 용기에서 종이를 연소시킬 때 반응 전과 후에 자 변화를 위와 같이 나타낸다면 저울이 왼쪽으로 기운다 라고 했는데 자 태우면 그래서 태운 후가 가벼워지죠.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기웁니까? 왼쪽으로 기울죠. 알겠습니까? 이런 얘기. 자, 다른 질문 없어? 넘길게. 자, 38, 39에서 질문 몇 번? 17번 또 19번. 오, 날씨가 엄청 좋네요. 17번, 19번 보면요. 17번이요.
17번 보시면 우리는 저렇게 구리, 양초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모형으로 나타내요. 거기에서 기다란 나사를 우리가 볼트 그러거든요. 그래서 볼트의 약자로 우리가 B 이렇게 써요. 그 다음에 여기다 감는 얘를 우리가 너트 그래서요 N이라고 쓴다고요. 되겠어? 자, 그래서 볼트와 너트를 이용해서 화합물을 만드는 그런 것들을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볼트 하나에 너트 두 개를 연결해서 우리는 화합을 이렇게 만들 거야 라고 하는 그림이 거기 그려져 있네요. 그래서 볼트 하나에 너트 두 개를 이용해서요 우리는 BN2 하나 만들었어. 이런 화학식으로 써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볼트가 다 몇 개 있냐면 20개, 너트는 몇 개 있냐면 30개. 되겠어? 잠깐만. 볼트가 나한테는요 20개 있고요. 너트는 몇 개 있냐면 30개 있어요. 그래놓고 볼트 하나당 몇 g이냐면 볼트 하나당 5g으로 볼게요. 너트 하나를 몇 g으로 보냐면 1g으로 보겠다. 뭐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랬을 때 이걸 이용해서 최대한의 화합물을 만들었대요. 자, 그럼 꼬맹아 상상. 볼트 20개 있어. 너트 30개 있어. 그래서 얘를 만들 거야. 이 덩어리 몇 개까지 만들 수 있어? 이거 반응할 때 개수비요. 몇 대 몇 대면? 1대 2대 1이죠. 개수비. 됐어? 네. 그러면은 얘 20개 있으니까 얘는 20배 퍼줘야 되겠죠? 얘는 30개 있으니까 몇 배? 15배까지 만들 수 있죠? 그럼 어디에 맞춰? 20배에 맞춰? 15배에 맞춰? 15배. 되겠어? 그래서 얘도 15개만 반응하네. 그래서 얘 15개 다 쓰고요. 얘 30개 쓰면 이거 몇 개 만들어지는 거야? 네. 15개 만들 수 있어. 그리고 나서 볼트가 남겠죠? 볼트 몇 개 남아? 네. 볼트는 5개 남아요. 라고 얘기하는 거야. 되겠어? 이런 얘기야. 자, 하이탑스러운 문제예요.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아라 그랬는데 화합물을 만들 때요. 볼트는 5개 남는다. 맞는 표현이고요. 화합물은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 성립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화합물 하나 만들 때 볼트 하나에 너트 2개 모여야 되겠죠? 되겠어? 자, 그랬을 때 볼트 하나의 질량이 얼마? 볼트 하나 얼마? 5g. 너트 하나가 몇 g인데? 1인데 2개 들어가니까 몇 g? 2g이죠. 그래서 이게 결합해서 만들어지는 화합물은 몇 g? 7g. 그래서 볼트와 너트와 화합물 사이에 이루는 질량비가 5대 2대 7이에요 라고 하는 질량 비율은 성립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어? 화학 변화의 일정 성분비의 법칙은 성립합니다. 자, 그 다음에 최대한 만들 수 있는 화합물 15개 맞고요. 화합물을 이루는 볼트와 너트의 개수 비율은 1대 2고요. 자, 화합물을 이루는 볼트와 너트의 질량 비율은 5대 2입니다. 5대 1이 아니고. 그래서 이 화합물 속에 너트가 2개 있으니까 5대 2로 보시는 게 맞아요. 알겠습니까?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까먹었는데 18번이라고 그랬나요? 19번이라고 그랬나요? 19번이요. 자, 그림과 같이 0도씨 1기압에서 1리터 용기 속에 들어있는 자, 질소, 수소, 암모니아, 밑줄쳐, 기체입니다. 자, 가나다의 분자수를 옳게 설명한 것은 이라고 했는데요. 꼬맹아, 모든 기체는 종류하고 상관없이 온도와 압력이 일정하면 같은 부피 속에 들어있는 분자수는 항상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맞죠? 네. 같은 부피 속에 들어있는 분자수는 같다는 얘기예요. 되겠어? 자, 그러니까 산소가 부피 1리터 속에 100개가 들어있어. 그러면 수소는 1리터 속에 몇 개 들어있다는 얘기야? 몇 개? 말해. 100개. 그러면 이산화탄소는 2리터 속에 몇 개 들어있는 게 정상이야? 200개. 알겠습니까? 이렇게 기체는 종류하고 상관없이요. 같은 부피 속에 들어있는 입자수가 같아요. 자, 그래서 보시면 질소도 1리터 밑줄, 수소 1리터 밑줄, 암모니아 1리터 밑줄, 부피가 같죠? 그럼 들어있는 입자수는 다 같아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돼? 이걸 나중에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아보가드로의 법칙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되겠어? 네, 옆에다 쓰세요. 아보가드로의 법칙, 과학자 이름이에요.
저 얘기를 하는 과학자 이름이 아보가드로입니다. 넘어가죠. 자, 40, 41페이지 질문. 3번. 3번이요. 3번이랑 7번, 8번. 3번 아까 같은 문제 아닌가? 3번하고요. 뭐라고요? 3번, 7번, 8번. 3번, 7번, 8번이요. 아까 3번은 앞에서 종이 태우는 문제인가요? 똑같은 거 했었어요. 자, 그러면 산소가 충분히 들어있는 밀폐된 용기 속에서요. 자, 일정량의 철, 밑줄 쳐요. 철, 금속이죠. 금속 태우면 산소가 달라붙어서 질량이 늘어난 것처럼 착시가 보이는데 밀폐된 공간에서 태우면 질량의 변화가 없다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밀폐된 용기라 그랬으니까 질량은 변화가 없겠네요. 자, 그럼 볼게요. 기억.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할 수 있다. 맞습니다. 자, 일정 성분 비의 법칙도 성립할 수 있다. 맞습니다. 왜? 얘네들은 화학 변화하고 있으니까. 화학 변화를 하면 일정 성분 비의 법칙, 질량 보존 법칙 다 성립합니다. 자, 디귿. 반응할 수 있는 철의 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연소 후에 산소가 남는다. 맞습니다. 되겠어? 네. 실제로 철을 더 집어넣으면 산소를 더 쓸 수 있겠죠. 그래서 다 쓸 수도 있는데 지금 철이 부족하니까 산소가 남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리을 보시면 열린 공간에서 철을 연소시킬 때 반응 전후 변화를 위와 같이 나타내면 저울이 태운 후로 기울죠. 그래서 금속은 태우고 나서가 무거워진 것처럼 느껴지는 거니까 오른쪽으로 기웁니다. 되겠지? 자, 그 다음에 몇 번이라고 했지? 얘야, 몇 번이라고 했어? 그 다음 거? 7번과 8번. 7번, 8번이요. 7번 보시면요. 자, 표는 일정한 온도와 압력에서 기체 A, B를 혼합한 후에 새로운 기체 X를 만드는 겁니다. 자, 이때 A와 B는 임의의 원소 기호를 나타낸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는데요. 자, 여기서 보시면 실험 전에 A와 B가 있대요. 잠깐만. 실험 전에요. A 기체가 있고요. B 기체가 있어요. 그리고 반응 후에 남는 기체요. 그리고 반응 후. 자, 이 문제의 별표 내신에 100% 나온다. 자, 보시면요. 보면은 A라는 기체하고요. B라는 기체가 결합을 해서 X라는 기체를 만드는 겁니다. 자, 그중 첫 번째 가가 완벽하게 다 나왔으니까 가를 가지고 보시면 되고요. 이건 중학교 3학년 내신이냐 고등학교 화학 전체입니다. 고등학교 화학의 전체 문제는 다 얘로 풀어요. 자, A라는 기체에 10ml를 집어넣고요. B라는 기체 30ml 집어넣었더니 그래서 B가 얼마 남았냐면 25가 남았다는 얘기는 사용한 B가 얼마라는 얘기니? 5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얘는 실제로 반응한 건 30이 아니고 5네. 되겠어? 그러면 B가 25만큼 남고 X가 생겼을 건데 이거 생긴 양하고 남는 양을 합하면 반응 후 전체 기체죠. 그래서 반응 후 전체 기체에다가 밑줄 치고 쓰세요. 생성 기체 더하기 남은 기체예요. 그게 반응 후의 전체 기체겠죠. 반응 후의 전체 기체는 생성 기체에다가 남은 기체를 합한 건데요. 여기서 남은 기체가 25라고 그랬어요. 그럼 생성 기체가 얼마입니까? 10이라는 뜻이죠. 그래야 이거 두 개 합하면 35 될 거니까. 이해되니? 되겠어? 자, 그래서 생성물이 10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랬을 때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얘는 단위가 밀리리터 뭡니까? 부피비예요. 이게 부피입니다. 근데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 기억나요? 부피비가 뭐랑 같다고? 개수. 그렇죠. 배수비랑 같답니다. 부피비가 몇 대 몇 대 몇입니까? 2대 1대 2죠. 그러면 2, 1, 2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얘는 양을 바꿔도
반응하는 부피비는 변화가 없다 그랬죠. 그래서 나에서도 똑같이 2대 1대 2의 부피로 반응해야 됩니다. 그러니 이거 30 넣고 이거 10 넣었어도요. 반응을 2대 1로 하는 거니까 B는 10 다 쓰고요. A는 얼마 쓸까요? 20밖에 안 써요. 그러니까 남는 기체는 A 기체가 10 남아요. 이렇게 가는 게 맞아요. 됐죠? 자, 그리고 생성되는 기체는요. 보이세요? 얼마 생겨야 됩니까? 20ml 생겨야죠. 왜? 2대 1대 2니까. 맞아. 자, 그럼 반응 후의 전체 기체는요? 라고 하면 반응 후 전체 기체는 생성된 기체에다가 남은 기체 10을 합하시면 되는 거니까 얼마입니까? 이거 30이에요. 되겠어? 이렇게 보아요. 되겠습니까? 이렇게 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고등학교, 중학교 3학년 때요. 저기 생성 기체를 주지 않고 남는 기체를 전체 기체의 부피를 주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 부피가 무슨 뜻인지를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요. 기억, 기체 A와 기체 B는 2대 1의 부피비로 반응한다. 맞는 표현이고요. 기억에 들어갈 건 A 10ml다. 맞고요. 지금 기체 X의 화합물을 화학식으로 표현하면 이라고 했어요. 자, 궁금해요. X의 정체요. 원자수 맞춰줘야 되겠죠. 되겠어? 이거 두 덩어리 생겨야 돼요. 그러면 A 원자 4개를 둘로 나누시면 여기에 A 원자 몇 개 들어가 있어야 돼요? 2개 들어 있어야죠. 그리고 B 원자 2개를 두 덩어리 나눠야 되니까 한 덩어리 안에 B는 하나 들어 있어야 되겠죠. 얘가 2개 만들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저 X의 정체는 A2B입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보죠. 그림은 일정한 온도와 압력에서 기체 A가 60과 기체 A2 60과 기체 B 60을 반응해서 기체 C를 만드는 과정이고요. 시간에 따라 기체의 부피의 변화를 나타낸 건데 A, B는 임의의 원소 기호이고 반응 전체의 온도와 압력은 일정하다 그랬습니다. 됐어요. 자, 볼게요. 이거요. 요것만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데 A라는 기체하고요. B라는 기체가 반응해서 C라는 기체를 만들었어요. 앞에 있는 개수비는 잘 모르겠는데 잘 보세요. 맨 처음에요. A라는 기체는 60 있었는데 이 중에서 일부는 반응할 때 쓰고요. 반응이 끝나고 남은 게 얼마냐면 40 남았대요. 그럼 머리 있죠? 얼마 썼다는 얘기입니까? 20을 반응하는데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는 반응한 부피가 20입니다. 읽구나. 뭐 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B는요. B는 맨 처음에 얼마 있었습니까? 60 있었죠? 근데 반응하는데 일부 쓰고 남은 게 얼마입니까? 없죠. 됐어? 그러면 얘는 60을 반응하는데 다 썼다는 얘기입니다. 맞아? 이해돼? 자, 그리고 나서 C가 생겼는데요. C는 반응이 끝나고 나니까 얼마 생겼습니까? 40 생겼죠. 맞아? 이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얘가 반응한 부피가 얼마인지를 찾아내는 겁니다. 저 그래프로. 자, 이 정도는 생각할 나이가 된 겁니다. 자, 그럼 얘네들이 반응한 부피비 몇 대 몇 대면 1대 3대 2가 앞에 있는 개수비니까 1대 3대 2로 되겠습니까? 이렇게 채우시면 되는 화학 반응식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 반응하는 기체와 생성되는 기체의 부피비는 1대 2대 2니? 아니요. 1대 3대 2요. 자, 그 다음에 니은. 이 반응을 화학 반응식으로 나타내면 저렇게 쓸 수 있으니까 맞네요. 디귿. 기체 A가 30, B가 20. 아니죠. 30, 30이죠.
자, 얘네들이 반응하는 부피비가 보시는 것처럼 1대 3대 이어야 되는데 얘도 30ml 넣고요. 얘도 30ml 넣었대요. 그래봤자 B를 30 다 쓰니까 그래서 얘는 남는 게 없겠죠. 얘는 얼마만 씁니까? 10만 씁니다. 그래서 얼마 남아? 20 남습니다. 자, 그러면 1대 3으로 반응해서 얘가 생긴 물질이 얼마입니까? 20만큼 생겨요. 되겠어? 이런 얘기죠.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보시면요. 이때 완전히 반응시키면 C는 30이 생긴다? 아니요. 20밖에 안 생겨요. 되겠어?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화학 반응식 완성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그 안에서의 법칙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셔야 되는데 8번 문제 대단히 어렵고 좋은 문제. 그래서 7번, 8번은 꼭 기억하자.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더 많이 쓴다. 중학교 때보다. 자, 넘어가도록 하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마지막 내용이에요. 44페이지에 있는 화학 반응에서의 열의 출입. 자, 모든 물질은 변할 때 열은 출입하는 거다. 물리 변화를 하던 화학 변화를 하던 열의 출입은 반드시 있다. 그죠? 그 중에서 여기서는 화학 반응 중심으로 열의 출입을 보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 중에서 반응할 때요. A라는 물질과 B라는 물질이 반응해서 C가 됐어요. 근데 꼬맹아, 실제로요. 이쪽은 시간, 이쪽이 가지고 있는 열. 자, A와 B가 가지고 있는 열을 합한 값이 얼마냐면 10이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얘가 다 C로 바뀌었는데 그 C가 가지고 있는 열이 얼마냐면 30입니다. 그럼 얘는 흡열 반응이니 발열 반응이니? 흡열 반응이죠. 그래서 부족한 열 20만큼을 주변에서 흡수해야만 반응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반응을 우리는 흡열 반응이라고 한다. 자, 흡열 반응의 수연아, 정신 차려. 흡열 반응의 대표적인 얘 뭐 있어? 기억나는 거? 방합성. 뭐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방합성이 있죠. 이거요. 질산 아모늄이랑 물 반응하는 거. 질산 암모늄을 물에 녹였을 때요. 대부분 어떤 물질이 물에 녹을 때가 다 흡열 반응.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자, 그런가 하면 거꾸로요. A, B가 반응해서 C가 되는데요. A, B가 가지고 있는 열이 처음에 대단히 많았어요. 그랬다가 시간이 지나서 C가 되니까 가지고 있는 열이 적어져요. 이런 반응을 하려면 가지고 있는 열 중에 20을 밖으로 버려야만 이 반응을 하겠죠. 그래서 얘는 열을 밖으로 방출합니다. 이런 반응을 우리가 발열 반응 이렇게 얘기해요. 자, 발열 반응이 일어나면 주변의 온도는 높아지죠. 얘가 버린 열 때문에 주변이 따뜻해져요. 그래서 이 발열 반응의 대표적인 게 연소 반응, 그 다음에 손난로 되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발열 반응이고요. 그 다음에 물 만들어주는 중화 반응, 그 다음에 금속을 염산에 넣었을 때 금속이 부식되는 반응,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발열 반응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넘어가죠. 자, 50페이지부터 51페이지까지 질문 없나요? 괜찮아. 몇 번? 1번이랑 10번이요. 1번이요. 1번 보시면 화학 반응 중에서 발열 반응에 해당되는 걸 찾아보세요 라고 했는데 반응이 일어날 때 에너지를 방출하는 게 발열 반응 맞습니다. 자, 반응이 일어날 때 물질의 총 질량이 보존된다. 자, 반응이 일어나도 총 질량은 보존됩니다. 그래서 발열 반응을 하든 흡열 반응을 하든 질량이 바뀔 수는 없어요. 자, 세 번째, 생성 물질의 성질은 반응 물질과 서로 다르다. 네, 화학 반응을 하면 성질은 변화하는 게 화학 반응이죠. 자, 그 다음에 발열 반응이 일어나면 주위의 온도가 높아진다. 맞는 거고요. 생성 물질의 에너지의 합은 반응 물질의 에너지의 합보다 크니?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자, 발열 반응은 이거예요. 생성 물질의 에너지가 반응 물질의 에너지보다 크니? 작죠. 그래야 열을 방출하죠. 알겠습니까? 이 얘기 많이 물어본다. 고등학교 수준이죠. 자, 10번 보죠. 10번은 탄산수소 나트륨. 한국말로 뭐라 그랬니? 탄산수소 나트륨을 한국말로 뭐라 그래요? 베이킹 파우더. 베이킹 파우더.
탄산수 나트륨이 베이킹 파우더입니다. 자, 탄산수 나트륨을 열분해하면요, 탄산 나트륨과 물과 이산화탄소 발생해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얘를 반응시키려면 가열해줘야 돼요. 왜? 얘가 열을 흡수해야만 반응을 하기 때문입니다. 되겠어? 자, 그래서 얘가 화학 반응하는 과정을 화학 반응식으로 썼고요. 자, 그랬을 때 기억에 들어가는 건 이산화탄소고요. 선생님이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요? 탄산이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으면 반응할 때 무조건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 머릿속에 넣을 건 좀 넣어요. 수업 시간에 한 번만 더 졸면 쫓아낸다. 두 번째요. 자, 이산화탄소가 석회수에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고? 뽀얗게 흐려진다고요. 맞는 얘기고요. 화학 반응에서 가는 발열 반응을 합니다 라고 했는데 얘는 흡열 반응하는 거죠. 그래서 발열 반응할 거면 가열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넘기죠. 여긴 숙제가 아니었나? 52페이지까지가 숙제였죠? 네, 52페이지 질문. 돼요? 자, 책을 덮읍시다. 자, 3학년에 1단원이 끝났습니다. 화학은 3학년에서 한 단원밖에 없어서 그래서 이거 전체 단원 평가를 한번 보죠. 지금 채영아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하면 돼.
요번에 요드와 칼륨은 아이오딘과 칼륨을 옛날에 요오드라고 불렀어요. 아이오딘입니다. 아이오딘과 칼륨.
시간 모자라다 손. 모자라면 자, 채점할 준비. 빨간 펜. 연필 손에 들면 안 된다. 자, 1번부터 채점하죠. 자, 틀린 답은 맞는 답 표시하세요. 1번에 3, 2번에 2, 3번에 4, 4번에 5, 5번에 4, 6번 1, 7번에 3, 8번에 2, 9번에 4, 10번에 1, 11번에 4, 12번에 3, 12번이 뭐야? 3이요. 13번 2, 14번 5, 15번 3, 14번 5. 12점. 맞은 개수 메뉴에 쓰세요. 네? 네, 틀린 답도 10분 이었어요. 맞은 개수 메뉴에 쓰셨어요. 강우, 민호, 소연, 미나, 하민, 13개. 신호, 13개. 지유, 지원, 13개. 하람, 규원, 13개요. 채영, 1번, 0개. 준환, 4개, 수연, 12. 제이, 준호, 채원, 채원이는 진로가 어디니? 고등학교 어디 생각하니? 하나? 용인? 하나? 자, 틀린 것 좀 볼게요. 채원아 수업 어디다 볼게? 이제 끝난 거야? 이제 내신도 갈 차례야? 수업하고 있는데.
5, 문제예요. 시험에서 꼭 나올 수 있는 것들 학교 시험 문제에서 뽑아서 문제를 드린 거예요. 이건 학교 기출문제 드립니다. 인근에 있는. 자, 1번부터 4번까지 중에서 질문. 넘어갈게요. 5번부터 8번까지 질문. 5번하고 5번. 자, 5번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이제 대단히 유행했던 문제인데 요즘에 이제 조금 덜 나오기 시작했었는데 볼게요. 자, 아이오딘이나 칼륨하고 질산납을 섞어서 화학 반응 시켜요 라고 하는 건데 꼬맹아 생각해 보면 아이오딘이나 칼륨 이렇게 써요. 아이오딘이나 칼륨. 여기서 한국말로 안 써도 되지. 자, 여기에다가 질산납을 화학 반응 시키는 거예요. 납 이렇게 써요. PB납. 됐어. 그리고 질산은 우리가 외웠던 질산이온이야. 자, 이렇게 반응을 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내항의 곱이 외항의 곱과 같다라는 식으로 화학 반응하는 거다. 그러니 이때 아이오딘이나 납이라는 아이가 생기고요. 질산칼륨이 이렇게 생겨요. 선생님 앞에 있는 개수는 안 맞출게요. 이렇게 화학 반응을 했다고 치자. 자,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서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아이오딘이나 칼륨도 물에 잘 녹아요. 그 다음에 질산납도 물에 잘 녹아. 그래서 이 둘을 다 녹인 다음에 섞어. 그러면 그 물 속에서 얘네들이 짝꿍 바꾸는 치환 반응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랬을 때 생긴 아이오딘화 납이라고 하는 건 물에 안 녹는, 그래서 마치 밀가루처럼 물에 녹지 않는 알갱이가 생기는데 그걸 멋진 말로 앙금이 생겼어요. 이렇게 표현해요. 과학에서. 자, 물에 녹지 않는 물질들을 우리가 앙금이 생겼어요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앙금은 생기는 순간 물에 녹지 않으니까 알갱이가 가라앉겠죠. 그래서 그랬을 때 얘는 노란색 앙금이라 눈에 잘 보입니다. 그리고 얘는 물에 잘 녹는 물질이라서 앙금이 아니고요. 그래서 앙금이 생깁니다. 그러면 얘네들을 많이 넣으면 앙금이 많이 생기겠죠. 그래서 앙금의 높이가 쭉쭉쭉쭉 올라갈 겁니다. 자, 이걸 가지고 특정한 실험을 하겠다는 건데요. 이 중에서 여러분들 똑같은 실험관을 6개를 만드는 거예요. 똑같은 실험관을 이런 식으로 6개를 만들어요. 거기에다가 내가 맨 처음에 아이오딘이나 칼륨이라는 아이들의 양을 똑같이 6ml씩 넣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질산납을 0, 2, 4, 6, 8, 10씩 그래서 각각의 실험관마다 넣는 질산납의 양을 다르게 해서 화학 반응을 시킬 거야. 자, 그러면 이때 여기에서 노란색 앙금이 생기겠죠. 눈에 보이는 그 노란색 앙금이라는 아이오딘이나 납이 생길 겁니다. 근데 첫 번째 실험관은 앙금이 안 생기겠죠. 왜? 질산납을 안 넣었으니까. 그냥 앙금이 안 생겨요. 두 번째 실험관은 얘 질산납을 넣었으니까 앙금이 생길 건데 얘에 비해서 얘의 양이 엄청 작기 때문에 얘가 다 반응하면 더 이상 반응을 못해요. 그래서 앙금이 조금밖에 안 생길 거야. 그 앙금의 높이가 얼마냐면 1.2. 조금 더 많이 넣었으니까 앙금이 더 많이 생겼겠죠. 알겠어? 2.4. 조금 더 많이 넣었으니까 앙금이 더 많이 생겼겠죠. 3.6. 그러면 얘는 조금 더 많이 넣었으니까 앙금이 더 많이 생겨야 되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3.6을 유지합니다. 이렇게 된대요. 그러니 이 실험을 통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앙금이 늘어나다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일정해졌네? 왜일까요? 왜요? 네? 안 들려. 과포화돼서 용해도. 자, 보시면요. 처음에는요. 아이오딘이나 칼륨보다 질산납에 그래서 양이 적으니까 질산납을 넣으면 넣을수록 그래서 질산납이 많아지니까 반응하는 물질들이 많아져. 그랬다가요. 어느 순간이 되면 질산납에 비해서 아이오딘이나 칼륨의 양이 뭐해지니? 작아지죠. 그러면 질산납은 남지만 아이오딘이나 칼륨이 부족하니까 반응을 할 수 있니 없니? 없어요. 되겠어? 이런 얘기야. 이런 얘기야. 자, 그러면 선생님 그냥 넣는다고 다 반응하는 게 아니에요?
넣는다고 다 반응해? 아니죠. 항상 아이오딘이나 칼륨과 질산납이 반응할 때는 일정한 개수비로만 반응합니다. 그래서 한쪽을 많이 넣는다고 해서 걔가 무한대로 다 반응하는 건 아니다. 되겠어? 네 라고 얘기하는 화학 반응할 때 일정한 양만큼씩만 반응하지 그 양을 벗어나면 반응할 수 없다라는 얘기. 예를 들어서 질소와 수소가 반응을 해서 암모니아가 된다고 치자. 그랬을 때 얘네들이 반응하는 질량 비율이 1대 7대 8이라고 치자. 이런 느낌. 그랬을 때요. 제가 질소 그래서 14ml 있어요. 이거 다 반응하려면 수소 얼마 필요하니? 질소 14g을 다 반응시키려면 수소 얼마 필요하니? 2g 필요해요. 그러면 암모니아 얼마 생겨요? 17g 얼마? 16g 생겨요. 이런 얘기잖아. 근데 내가 얘를 더 집어넣어. 이거 14g 있는데 얘 6g 집어넣어. 그럼 이거 20g 생기니? 아니죠. 얼마 생길까요? 16g 그대로 생기죠. 왜? 얘 더 넣는다고 해서 무한대로 반응하는 게 아니고 일정한 질량비로밖에 반응하지 않기 때문이야. 무슨 말인지 알아? 그래서 화학 변화를 할 때 한쪽을 무한대로 많이 넣는다고 해서 얘가 점점 많아진다고 해서 반응량이 늘어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되겠어? 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뭘 실험하는 거냐면 아이오딘이나 칼륨의 양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질산납을 많이 넣는다고 해서 무한대로 반응하는 게 아니고 일정한 비율로만 반응한다는 이거는 일정 성분 이해 법칙을 실험하는 대표적인 실험 방법이에요. 그래서 모든 화학물질은 일정한 성분비로만 반응하는 거구나. 넣는다고 해서 다 반응하는 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걸 실험합니다. 그래서 1번 위 실험 결과로 질량 보존 법칙을 설명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걸로 질량 보존 법칙을 설명할 수 있니? 그건 아니죠. 자, 실험 1번부터 3번까지 중에서 질산납 수용액이 반응하지 않고 남았다. 자, 1번부터 3번까지 중에서 누가 남았을까요? 여기서 남는 건 누굴까요? 마른 애가 남았겠죠. 누구? 누가 남아요? 아이오딘이나 칼륨이 남겠죠. 되겠어? 그리고 나서 여기부터가 질산납이 남을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얘가 어느 정도까지 앙금이 늘어나다가 일정해지기 시작하는 이 순간에 이 양이 완벽하게 반응한 양입니다. 그래서 일정해지기 시작하는 이 순간이 얘네들이 100%다 반응한 거야. 알겠습니까? 이렇게 고등학교 올라가면 배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요. 실험 5번하고 6번은 아이오딘이나 칼륨 수용액이 반응하지 않고 남는다. 네, 이때 여기서 남는 건 아이오딘이나 칼륨이 아니고 질산납이 남아요. 자, 그 다음에 4번 실험관 4에서는 두 수용액이 완전히 반응해서 알짝 이온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여기는 완벽하게 다 반응했기 때문에 남는 물질이 없어요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반응 시간이 충분한 경우에 아이오딘이나 칼륨 수용액과 질산납 수용액은 남아있지 않고 모두 반응할 수 있니? 시간만 충분하면 이거 안 남고 다 반응을 시킬 수 있어? 아니죠. 시간하고 상관없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런 얘기. 넘어갈게요. 자, 9번부터 12번까지 질문. 10번이요. 11번이요. 자, 열린 공간에서 질량 보존 법칙을 성립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요. 그래서 기체가 들어가거나 나가지 않으면 돼요. 자, 물에 설탕을 녹이는 물리 변화도 질량 보존 법칙은 성립합니다. 기억 맞고요. 자, 염화 나트륨 수용액에 질산은을 넣어서 잘 흔들어 주면 이때 기체가 발생하니? 라고 하는 거죠. 염화 나트륨에다가 질산은을 섞어요. 그러면 이렇게 반응해서 염화은이라고 하는 고체 생기고요. 이렇게 반응해서 질산나트륨이라는 고체 생겨요. 그러면 얘는 기체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얘는 뚜껑을 열어놔도 질량이 보존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디귿. 마그네슘의 밑줄처럼 마그네슘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얘가 금속이라는 거야. 금속을 염산에 넣으면 무슨 기체 발생하지? 금속을 염산에 넣으면 무슨 기체 발생한다? 수소기체 발생한다고. 수소기체. 이거 외우셔야 돼요. 중학교 2학년 대신이야. 자, 금속을 산성물질에 넣으면 수소기체를 발생하면서 금속이 녹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뚜껑이 열려있으면 기체가 발생하니까 질량이 변하겠죠. 리을. 나무 태울 때는 이산화탄소가 빠져나가니까 질량이 감소한 것처럼 느껴진다라고 말씀드렸고요.
탄산수소 나트륨에서 탄산미줄. 탄산이라는 글자가 있으면 무조건 반응할 때 무슨 기체 생긴다고요? 이산화탄소요. 그래서 기체가 발생하지 않는 건 기억과 니은밖에 없습니다. 11번. 다음의 화학 반응식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거 찾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질량보존 법칙 당연히 성립할 거고요. 기체 반응의 법칙 당연히 성립합니다. 왜? 물이라고 안 쓰고 수증기라고 썼으니까. 자, 세 번째. 일정 성분비의 법칙 성립하고요. 수소 한 부피에 산소 8부피가 반응하니 부피비는 2대 1대 2죠. 거기 칸수 세시는 게 부피비입니다. 1대 8은 질량비입니다. 알겠습니까? 헷갈리면 안 돼요. 자, 5번. 반응 전후 원자의 종류와 수는 변하지 않는다. 철칙입니다. 절대 변할 수 없습니다. 놓친 이유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 넘어가죠. 마지막 13번부터 15번까지 질문. 3번이요. 13번 또. 됐어요. 다음 중 주위의 온도가 높아진다는 얘기는 발열 반응하는 걸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되겠어? 이 중에서 발열 반응하는 건 금속이 산성에 녹을 때 수소기체 발생할 때가 발열 반응의 대표적인 이유고요. 거꾸로 나머지 4개는 흡열 반응입니다. 이건 여러분들 지금 요 정도만 머릿속에 넣고요. 학교에서 이 부분 배울 때 학교 프린트에 있는 걸 외우시는 게 중요하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화학 반응 중에 발열과 흡열을 외울 수는 없다. 알겠습니까? 이 정도는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른 질문 없습니까? 10분만 끊었다가요. 쉬었다가 오늘 진도 나가요.